주간 브리핑. (2016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여자라서 죽었어요.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내일은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 혐오는 이제 여성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놈이 다른 데서 일했다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지. 어제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에는 포스트잇 수십 개가 붙어 있었다. 전날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여성 혐오가 드러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이 붙인 댓글에는 너네가 괜히 죽냐. 여자들이 너무 깝쳐서 가해자도 여성 혐오에 걸린 거잖아. 여자는 애 낳고 밥이나 하는 게 맞다. 그게 자연의 섭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네.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람, 인격을 향한 모든 형태의, 모든 양식의 혐오를 거부합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모두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이번 강남역 부근 살인사건이 없었더라도 남녀 공용 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구조다 보니까 취객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자칫하면은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신촌, 종로 등의 상가 화장실을 둘러보았는데 약 30%는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개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범죄 가운데서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 관련 사건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사실 남성들이라고 해서 남녀 공용 화장실 이거에 흔쾌할 리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데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전에 전두환 씨가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했다는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령부가 만든 내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안사령부는 지금의 기무사령부지요. 한겨레가 입수한 제5공화국 전사를 보면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50분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잘한 거라고 판단해서 기록했겠지요. 네, 발포와 자신은 무관하다던 전두환 씨. 적어도 방조한 책임은 있는 거네요.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친박. 불과 며칠 전에 정진석 후보를 밀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친박 핵심인 김태흠 의원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비대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그게 싫으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항복과 사퇴,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친박 의원은 김태흠 의원만이 아닙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 원유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역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사장이 왔는데 대주주, 즉 친박계가 엎었다. 그러면 대주주가 먼저 태도를 정리하고 나와야지 사장이 먼저 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지역구 공주에서 집거하고 있죠. 한편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탈당과 분당은 나중 이야기가 됐네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새누리당 상황 관련한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내홍 사태는 그동안 국가를 이끌어온 집권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확실히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당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계파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 상대편 계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네 뒷골목 양아치 수준의 행각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끌어갈 것이라는 슬픈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봐도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내홍을 수습할 인물도 이견을 조정할 지도부도 없이 난파선처럼 표류만 계속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정신적 분당 상태며 이제는 물리적 분당만 남았다는 진단도 정확할 수 있다. 실제로 각종 정치권 재편의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집권 여당이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갈라서는 것이 그나마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당과의 연정론에 대해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을 달래고 최근 분당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권의 분열도 감안한 포석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RN서치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에 국민의당은 급락하면서 더민주가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지율 더민주 41.6, 국민의당 33.2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 홍만표 변호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수임한 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도피 중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정운호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검찰 출신 변호사는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이 났을 정도로 수사에 관한한 전문가라면서 수사팀이 그의 방패를 뚫는 게 쉽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만약에 입을 연다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검찰 조직이 다치겠죠.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영국계 옥시레킷 벤키저 경영에 관여한 외국인들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 국적의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전 대표, 지금 옥시와 무관합니다. 주말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존 리 대표, 이 사람 현재 구글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P&G 탈취제인 페브리즈 성분인 제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성분의 흡입 독성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페브리즈, 여러분 냄새 많이 맡으셨죠? 근데 이게 코에 들어가면은 이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는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결론을 전달받고 하루 만에 독성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박철원 전 연세대 내분비연구소 조교수는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 폐염증과 섬유화를 야기할 수 있는 논문이 이미 학계에 보고됐고 세포 변형을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법정 관리로 넘어가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입니다. 최은영 전 회장에 이어서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아무래도 가열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준기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유린 행위지만 적발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총수들의 이런 일그러진 모습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제3 확인하게 한다. 총수 자녀들은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황금 계단을 올라서 경영자가 되고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누워서 떡 먹기식 경영을 해왔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몰랐던 그들의 경영 능력은 환경이 나빠지면서 본 실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천문학적 연봉과 배당을 챙겨왔다. 횡령, 배임, 탈세로 문제가 되더라도 예외 없었다.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업이 힘들어지면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구조조정 얘기를 맨 앞자리에 올린다.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놓고도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기업 재산 약탈이자 국가 손실을 키우는 행위다. 경영에 실패한 자본가의 약탈은 중단돼야 한다. 책임은 훨씬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개혁은 놔둔 채 노동자를 상대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네, 이런 사설이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제 호텔 매각 등 3천억을 마련하겠다. 설비를 축소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삼성중공업의 자구 대책을 보고받은 산업은행.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선 빅3, 3사 모두 이런 엄혹한 구조 조정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단 주변에서는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의 자금 수혈 등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항공기가 상품을 배달하고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신약은 동물 시험만으로 시판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 화상전화가 달린 의약품 자동 판매기 설치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약을 자동 판매기에서 파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온당한가요? 예.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1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네, 하여간 이 발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조만간 검증해 드리겠지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기름값 당연히 올라가겠죠.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서 전기료 인상 문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서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일부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인해서 치솟는 보험료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치료가 급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실손보험 통계 인프라부터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사항도 포함한 그런 대책을 하반기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때 가서 보면. 국민들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뜯어 고칠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종인 더민주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뒷줄에 앉은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평생 나가사던 뜨거운 맹세 성진 감개하고 이 빨간 낙엽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을 안나 태어나서 외치네 내가 항상 나서서 나가리 산자야 가리라 나서서 나가리 산자야 여권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합창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 관료 모두, 세상을 떠난 노무현도,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도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어보자면 억압하고 배제하든 일방통행하든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절의 기득권도 그 시절에 대한 향수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고통과 분노, 증오와 원한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됩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통과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합시다. 5.18을 통해 광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통합된 힘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나갑시다. 그리하여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마침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동북아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갑시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24주년을 기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창단과 함께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없이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겨레 칼럼 광주는 무엇의 다른 이름인가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이 말을 스치는 맑은 바람처럼 반가웠다. 폭력과 상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감수성을 지닌 한강은 광주항쟁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의 작가이기도 한데 내 생각이지만 소년이 온다가 채식주의자보다 먼저 영어로 번역돼 널리 읽혔다면 이 작품이 맨 부커상을 수상했을 것이다. 한강은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한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린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됐다. 그러니 5.18이 용산 참사고 용산 참사가 5.18이다. 5.18이 세월호고 세월호가 5.18이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애꿎게 죽은 이들과 1980년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총에 맞아 죽은 이들이 다르지 않으며 가습기 살균제로 죽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 또한 다르지 않다. 광주는 이 모든 것의 다른 이름이며 그것이 우리가 광주를 기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러야 하는 이유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